연수구가 제일 비쌉니다. 근데 비싼 것 중에서도 그것은 바로 분양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하지만 또 여기서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최근에 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는 송도다. 네, 옵니다. 네, 인천이 총 8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개 구 중에서 연수구가 제일 비쌉니다. 근데 비싼 것 중에서도 동별로 나눠보게 되면 송도가 가장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 송도 시세를 빼면은 연수구라는 지역은 일반적인 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송도 한 동이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인천 위상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고 연수구 자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송도는 인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수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송도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요. 인천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 부동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요. 송도의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고 얼마까지 빠졌고 향후엔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송도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시세들이 책정이 된다,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을 흔히 조정기라고 부르잖아요. 하락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같은 부동산 조정기에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옵니다. 오 맞죠? 네. 솔직히 2021년도는 전국이 다 오르는 폭등장이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저희가 좀 더 답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정기가 오고 하락기가 와야지 좋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다행히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시세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네, 대표님, 송도가 흔히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최근에 이제 조정기 거치면서 좀 싸졌어요. 지금 현재 송도에 자기 자산 2억을 투자해서 들어갈 만한 아파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송도 부동산을 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집값이 조금 하락이 돼서 사실 특례 보금자리가 대출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특례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한데 그것을 역산했을 때 5억까지 최대 내는데 DSR하고 DTI가 맞아야 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서 분양권처럼 거래가 되면서 입주까지 하면서 사실상 2억을 가지고 송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사실 집을 구매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갖다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것이 더 수익 실현에서 낫다. 오, 예전에는 O였는데요. 최근에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가 때문인데요.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사실 미계약, 미분양까지 가다가 계약 취소까지 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양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되는데 송도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면서 택지지구입니다.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높게 나온다면 이익 실현이 없고 그거 주변 시세보다 싸다면 이익 실현이 있겠죠.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금리가 계속 올랐었고요. 앞으로도 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내지 최고 두 차례 정도 오를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출 받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금리를 어떻게 대출을 받을 것인가인데 흔히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OX로만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가 한 차례 내진 두 차례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지만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금리는 떨어질 것으로, 물론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만기가 35년, 40년 막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 맞기 때문에 또 변동금리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최근에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렴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다가 혹시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중도사원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주거래은행 혹은 1금융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2금융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금리가 너무 높아진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주거래은행 혹은 1금융권이 가장 대출 금리가 낮다. X입니다. 네, 너무나 X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거래 은행이 대부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주거래 은행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은행은 별로 지금 영업을 하고 싶지 않은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금리가 너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여기가 가장 쌀 거야 라고 실행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지 조건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2금융권이라고 해서 보험사 대출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금융권으로 가면 금리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나의 신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해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선택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금융권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금융권은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리